자, 여러분들, 자, 무언가를 공부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공부한 사람 있습니까? 에?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한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냥 막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잖아. 근데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안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90%야. 근데 왜 꿈을 가져야 되나? 꿈을 가져도 그렇게 희박한데 안 가지면 어떻게 돼?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마치 로또 복권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뭐는 있어?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복권이랑 비교해서 좀 웃기긴 한데 꿈도 마찬가지. 꿈을 가지면 가능성이 있게 되고 또 그 목표 때문에 관련해서 그거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비슷한 것들을 이루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고, 그죠? 예, 그리고 꿈이기 때문에, 꿈이란 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살면서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열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힘들고, 싫어하는 일도 힘들어요. 다 힘들다니까? 이 사회생활 해보셨잖아요, 그죠? 쉬워, 어려워? 어렵다기보단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은 거야. 그걸 우리는 어려워, 힘들어라고 얘기하잖아.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귀찮잖아. 귀찮다니까. 예. 그러니까 편하게 돈 가지고 다 시켜 먹고 싶잖아요, 그죠? 요즘 보니까 그냥 배달만 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 그지? 예, 어떤 곳에서 배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지정하면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죠. 얼마나 귀찮아해. 그거 가서 사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돈 주고 해주니, 그지?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배달해주는 사람들이, 그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상부상조. 그러니까 사회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라니까? 모르잖아, 그걸 잘. 무슨 얘기냐면, 이런 커피 하나 먹으려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저 멕시코나 뭐 저런 남미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열매를 재배해야 되죠. 그럼 그거 인력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거 따고 또 옮겨주고 그것을 또 볶고 제품 만들어서 한국까지 가져오고 또 한국에서 또 유통하고 커피를 판매하는 곳에 와서 아르바이트가 직접 다 갈아서 딱 주고 탁 주면 주시에서는 1,000원이잖아. 좀 큰 거 1,8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 1,800원에 그 커피 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1,8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맛도 없고 싸 보이니까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먹어야 이제 그때서 있어 보이고, 그지? 중요한 건 들고 다니면서 보여줘야죠. 나 이런 거 먹는 여자야, 남자야, 그러면서, 그죠? 은근, 그지? 주씨는 창피해서 가리면서 먹어,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 직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강의 앞부분에 있지만 직무야, 직무.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먹는 걸 해결해주고 나는 자는 걸 해결해주고 또 누구는 입는 거 해결해주고 누구는 치료하는 거, 누구는 교육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서로 상부상조함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누군가 하나가 갑질을 한다든가 게으름을 펴서 해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그럼 난 상관없는데? 왜 상관이 없어? 사회는 사람의 몸과 같아요. 우리 이 몸,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발톱의 때도 해줘야 돼요. 발톱의 때도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야? 표시해 주는 거야. 더럽다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역할이 있어요. 모기는 해충이죠. 하지만 모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모기가 있으니까 여름에 밖에서 함부로 안 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모기한테 물려 죽는 것도 되게 위험하지만 주변에 우리 오염 전염병도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특히 전염병은 물에 의해서 전염되거든요. 근데 개들이 많다는 건 우리 주변에 뭐야? 오염된 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찾아보면 있다니까. 파리도 마찬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봐. 파리가 제일 불쌍해. 파리가 이제 자고 있으면 윙 하고 앉잖아. 꼭 이런 데 앉으면 돼. 어디 앉아? 여기 앉는다고. 그럼 탁 치면은 또 한 번 놀랬으면 어때? 오지 말아야 또 어때? 또 온단 말이야. 승질나죠. 일어나서 파리채로 그냥 죽여, 짓눌려 죽여. 빡 길게 죽이잖아요. 웃는 사람들 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나만 특별하지 않아. 그렇게 잡는단 말이야. 그럼 걔는 뭐냐고. 일어나서 주변에 더러운 거 치우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냥 왜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결이 돼요. 자, 이 사회에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 사회의 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배달도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되는 걸 배달을 대신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뭘 창출해요? 수익을 창출해 내잖아. 그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물물교환이거든. 먹고 역할해주는 사람과 입고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서로 물물교환해야 되겠죠. 그죠? 서로 도움을 주고 사는 거지만 서로 그 가치에 의해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가치는 항상 어떻게 형성되냐면 남아 돌면 가치가 떨어지고 어때요? 조금밖에 없으면 가치가 많아지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원은 적고 힘은 좀 많아서 그래. 어느 시대마다 있잖아요. 이 역할에 따라서 직업이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 뭐 나쁜 직업은 없어. 그죠? 좀 더 돈을 더 벌거나 하는 가치가 좀 더 쳐주는 직업이 있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항상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여튼 서로의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 색을 가지고 그죠? 색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컬러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색 전문가? 이렇게 아니면 색 관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왠지 외국어를 써야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컬러 리스트 이런 말 또는 뭐 컬러 코디네이터 뭐 이런 거 똑같은 건데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그죠? 이름도 뭐 좀 촌스러운 이름 가지고도 뭐라 하니까 이름도 그래서 잘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이름이 뭐 갑돌이든 갑순이든 아무 상관 없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이름도 컬러리스트 뭔가 있어 보이고 그죠?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컬러리스트. 자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해라고 해서 그죠? 그럼 컬러리스트가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해야죠. 왜라는 질문 안에는 뭐지? 그지? 왜 그렇지? 그런가? 그러니까 궁금해하라는 얘기지 꼭 왜? 이러면 아니에요. 그죠? 좀 필터링을 하세요. 뭐라고? 정체성을 갖고 어떤 외부의 의견, 외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필터링이 뭐냐면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 이 컬러리스트 같은 디자이너들은 있잖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솔직하게 꺼림직해 안 꺼림직해? 빨간색 이름 쓸 때 진짜 아무렇지 않게 했어?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약간 생각해 안 해?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거는 말만 그런 거지 속으로는 사실 꺼림직한 거예요. 그지? 저는 안 꺼림직해요. 재밌어요.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써보고 데스노트처럼 조용우 죽어라 그랬을 때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안 죽어요. 야 그런 거로 사람 죽니? 그런 거로 안 죽어요. 죽을 짓을 해서 죽는 거야. 에? 절대 그런 거 없어. 아셨어요?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거를 검증해 봐야 돼. 왜? 그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얼마나 이쁜데 쓰지 말라며. 우리는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끼케야 5가지밖에 색상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못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죽어라, 조용호 죽어라 해놓고 검증을 해서 정말 죽으면 사람들한테 죽습니다, 쓰지 마 이러고, 안 죽어 그러면 개뻥입니다,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컬러리스트의 역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가치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뭐 가격도 정해지고 사람들의 역할,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힘을 써서 쓰는 가치는 이제 8,400 얼마죠 지금 이번 연도에 최저시급, 그죠? 선생님은 최저시급이 지금 1시간에 저는 3만 원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자랑인가? 하여튼 그러면 선생님은 왜 3만 원이냐? 내 직업,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 훨씬 저보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만 돌아 안 돌아? 나만 돌잖아.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 자를 때 너 많이 아니면 뭐 뽑을 사람 없냐 이러다고. 저한테는 나 아니면 나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너 아니면 뽑을 사람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돼.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가치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만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도 우왕 떨고 싶고 허세 떨 수 있지만 나는 실리적으로 항상 실리적인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 옛날에 왜 이런 짓을, 물론 옛날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같은 경우도 저 괜찮아요. 4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뜻깊으면서.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돌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교육하는 거야. 단순히 무슨 시험 딱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컬러리스트 이 자격증 시험 보러 준비하러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냥 오자마자 기능적인 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 안 해주고 보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초보자들이? 근데 그렇게 한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와서 저한테 배웠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하더라도 내 것이 안 된다고. 해놓고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틀린 거야.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알면 되거든. 항상 왜지? 왜일까? 이런 거는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 컬러리스트라는 것은 컬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리스트라는 말의 합성어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보통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이라는 거죠. 컬러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색을 다루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얘기했지만 행복하려고 하거든요. 아프면 아프지 않는 게 행복한 거잖아. 선생님도 장염이 걸렸는데 약을 먹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아팠던 게 없어지면 행복한 거죠. 그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이 없는 거지. 그죠? 나 누구처럼 이뻤으면 좋겠다면 못생긴 얼굴. 그지? 항상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뭘 채우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행복인데 나중에 행복의 의미도 제가 좀 살짝 설명해 줄게. 여하튼 컬러리스트는 색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색을 가지고 누구를? 사람을 뭐 해주는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그런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컬러리스트라고 하는 거 아셨죠? 색으로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행복이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거고 뭔가 채워주는 거잖아. 여러분들 작은 행복도 있고 그죠? 엄청난 큰 행복도 있어. 되게 가치가 엄청 큰 행복.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행복. 그죠? 또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살 때 내가 원하는 색이 딱 맞았을 때 행복. 그게 설마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의 행복은 아니잖아. 물론 그러한 물질을 채워서의 행복만이 행복은 아니야. 근데 좀 쉽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이게 사람은 오해를 한단 말이지. 왜 오해하는지도 이따 설명할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을 가지고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배가 고픈 사람인 줄 알아야 먹을 걸 줄 것이고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굴 고쳐줄 것이고, 일단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린 컬러리스트라고 해. 아셨죠? 자, 그러면 좋은 컬러리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컬러리스트는요, 마치 요리사와 비슷해요. 뭐라 비슷하다고요? 요리사도 디자이너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나이 좀 먹으면 제2의 직업으로 이제 갈아탈 때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한 5개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리사야. 근데 너무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컬러리스트도 색을 가지고 선생님은 요리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 요리를 은근 남자치고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 친구, 일반인 친구 제가 좀 요리를 잘해요. 되게 창의적이에요. 네, 디자인을 적용하거든요. 음식에도. 진짜인데? 나 잘하는데? 별거 다 만드는데? 자, 여하튼 간에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요리사가 돼요? 첫 번째는 난 요리사가 있잖아. 칼질을 잘하면 좋은 요리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칼질? 근데 칼질을 잘해야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재료 있죠? 식재료. 요리를 하는 식재료들의 속성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추인데도 청양고추, 베트남 고추, 또는 저쪽 남미 고추 이런 것들이 다 맵잖아. 근데 그 매운 그 식감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걸 이해를 하고 있다라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어보면 이거 베트남 고추네요 라고 알 정도로 구분을 해내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맛의 그 속성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그것들을 서로 섞어서 요리라는 걸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어떤 비린내는 뭐로 잡고, 몰라요? 이거 비린내가 나는데요. 이거는 뭘 넣어서 잡아요. 이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색을 넣어가지고 서로 채도도 잡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색의 재료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싹스핀, 호텔, 5성급 호텔 주방장이 싹스핀 진짜 건강한 거 만들고 나는 맛있는 라면을 끓여서 주면 어떤 게 더 맛있다 그러겠니? 라면이란 말이야. 5성급이고 뭐고 간에 이 어린아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어린아이의 건강까지 고려한 라면을 주는 것이 좋은 디자이너지, 닥쳐, 비싼 싹스핀 먹어. 먹이는 게 좋은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좋은 요리사야. 첫 번째, 재료에 대한 이해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배려하고 하는 게 바로 좋은 요리사인 것처럼, 여러분도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첫 번째 색을 가지고의 훈련이 뭐야? 색. 조리라고 하면 돼. 아셨죠? 색을 가지고 있잖아. 요리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보고 조색하기와 하나는 안 보고 조색하기, 이 두 가지를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조색하기라는 것은 내가 음식을 만들었지. 너 먹어봐 그래요. 먹어본 다음에 그 먹어본 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보고 조색하기는 내가 저기 마라 허거 좀 만들어줘. 그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색을 보여주면 그 색을 보고 내가 어떠한 색료를 가지고 다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조색이라는 거, 즉 색을 분석하는 훈련이야. 맛을 봐서 음식들이 어떤 맛이 나는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보는 훈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식재료가 아니죠. 우리는 무슨 재료야? 색재료지, 그지? 그럼 색재료들이 갖고 있는 맛에 대한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훈련. 뭐 하는 훈련? 분석하는 훈련이야. 빨간 색상의 속성, 노란 색상의 속성, 그 안에 명도, 채도, 색상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바로 조색이야. 그러니까 색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이 색을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색들이 서로 들어가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잖아. 절대 색감, 절대 음감, 절대 식감 이런 거 있잖아. 소리 들어보면 그게 어떤 음으로 혼합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색을 보면서 절대 색감, 이 안에는 빨강, 노랑, 파랑 뭐가 들어갔겠네가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 그래야 요리사처럼 식재료를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색재료의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모르면 질문해도 돼요.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야. 왜 배우러 오고 배우니? 모르니까. 학원 막 다닐 때 보면 전화할 때 항상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쩌라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선생 책임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내 책임이잖아. 여러분이 그건 못하니까 돈을 내고 배운다든가 하는 건데 뭘 걱정을 해.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해 안 되면. 자, 그래서 이것을 나눠 먹는 거를 우리는 뭐라? 배. 자, 음식 만드는 거 조리라고 하죠. 나눠 먹는 걸 배. 시끄러운 것처럼 색을 나눠 쓰는 걸 뭐라 그래? 배. 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사람들한테 쓰라고 먹이는 거거든. 이거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거 선생님은 이렇게 배려한다라고 얘기를 해. 배려하는 색.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먹이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지. 배려라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과 공감하는 거야.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이해돼요? 배려하는 게 곧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내 거 하는 건 디자인이 아니야. 그건 작가야. 근데 남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지. 배려한다는 건 뭐야? 역지사지하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야. 쉬워, 어려워. 아니, 어렵다는 표현보다 쉬워, 귀찮아. 귀찮아. 많은 사람들이 배려해? 아니면 지 스타일 가지고 해? 지 스타일로 대부분 한다고. 여자들은 있잖아. 결혼할 때 아가씨 때 누렸던 공주 같은 대우를 다 받으면서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남자들은 어떻게? 총각 시절에 놀던 거 다 놀면서 부족한 걸 채우려고 결혼을 하죠. 그렇게 돼서 만난 두 사람은 어때요? 대판 싸우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이게 달라요. 연애할 때 다르고 또 결혼하는 게 다르고 결혼해서 애 낳고도 다르고 항상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실패했던 게 많았던 거, 실패하고 실수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성공하고 잘 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이 어떤 걸 새로 할 때 잘해요, 못해요? 처음 하는 거. 못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삶이 있잖아. 이거 해봤어, 해야 될 것들 해봤어, 안 해봤어? 새로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계속 어떻게 할 거야?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야. 그거 다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셨어요? 그럼 앞에 실수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항상 실수하고 실패해요. 앞에서 실수를 미리 살아본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야. 물어봐야지. 조사해야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 안 망하는 방법 딱 3가지만 지키면 돼. 첫 번째, 보증 서지 마세요. 아무 데나 도장 찍지 마세요. 아셨지? 그 다음에 허영심에 의해서 낭비하지 마세요. 수준에 맞는 돈을 쓰고 아끼는 훈련. 돈은 있잖아. 많이 벌어야 버는 게 아니에요. 안 쓰고 그러니까 모아야 돈을 버는 거. 아셨죠? 1,000만 원을 벌었는데 950만 원을 썼어. 그럼 걔 50만 원 번 거야. 근데 2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을 저축했어. 그럼 누가 더 돈을 많이 번 거야? 200만 원 번 애가 더 많이 번 거예요. 그리고 빚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 젊을 때 빚진 게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아셨죠? 요건 삶의 지혜야. 이건 강의와는 상관없어. 요런 거 알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수할 거야. 이런 남자 만나지 마. 근데 꼭 그런 남자 만나요. 왜?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이니까. 특별한 남자 없거든. 여하튼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와신상담하고 그걸 경험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자꾸 만들어가면 돼요. 응? 선생님의 강의가 보면 되게 인문학적 강의가 많아요. 왜 그래? 인간을 다루는 디자인은 인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래야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뭐 그림 배우고 미술학원에서 지금 안 그래서 옛날에 저 터지면서 그림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디자이너가 맞으면서 때리는 선생도 웃기지만 맞는 학생도 웃겨. 전 맞아야 잘해요. 이런 애들 있어. 은근 세디스트 아니야? 맞는 게 좋아서 맞은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에요?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있잖아. 창의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디자이너의 생명은 창의야. 창의는 뭐야?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쵸?
그것을 만들거나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주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시키는 로봇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까? 컬러리스트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 고급 양주병이 아주 비싼 양주병이 있어. 그 양주 안에 소주가 들어있어. 그럼 이거 양주야 소주야? 소주야. 겉모습이 막 진짜 무슨 엄청 뭐 디자이너는 뭐 겉모습이 디자이너틱한 게 있나? 나는 어디가 디자이너 선생이고 교수라면 믿질 않아요. 선생이라면 체육 선생이래. 근데 외모가 선생 같지 않나요? 하긴 뭐 너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있겠지만 나는 선생이야. 왜? 내 안에 마인드가 선생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뭐 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난 선생이야. 왜? 난 선생으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요게 여러분을 이끌어. 왜? 요 생각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야.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바보라서 못하는 건가? 아니야. 서당계 3년이면 여러분 영어 3년 이상 배웠죠? 개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린 지금 한마디도 제가 못하니까 우린 개보다 못하나? 그게 아니고 정말 지금 내가 영어가 진짜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너무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절박한 손 들어봐. 없죠? 대부분은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였지 내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영어를 이제 꼭 하고 싶어요. 공부를 시간이 안 되니까 이동간에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을 듣고 있어요. 이미 2년을 들었더니 문법은 웬만한 건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단어 외우고 이제 듣는 연습하고 말만 하면 이제 선생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잘 가르치더라고. 시원스쿨이. 문법을. 또 다른 거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코어 영어인가 막 이런 거 찾아보겠어요. 하여튼 필요함을 느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영어가 정말 필요하다고 안 느끼니까 그지?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지. 안 하면 잘해요 못해요? 못하지. 못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재미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니까 잘해요 못해요? 못하지. 못하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 하는 이유가 뭐야?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여기로 이끌었잖아. 안 그래? 그 생각하면 하는 대로 생각대로 하면 되고 이런 CF도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컬러리스트 이제 이 컬러리스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막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일단 쉽게 색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컬러리스트라고 하는 거 아셨죠? 뭐 색을 가지고 치료 일을 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 컬러리스트라고 하는 거 아셨죠? 시각 디자이너인데도 색을 가지고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그 사람도 시각 디자이너이면서 컬러리스트가 되는 거 아셨죠? 이해돼요?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색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한다. 그 사람 교육자지만 그 사람도 뭐라고 해? 컬러리스트. 이건 하나의 분야야. 딱 어떤 특정한 직무가 아니라 분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야. 의료 분야 그러면 의료 분야 학금 다 의사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역할들이 있듯이 이 컬러리스트라는 직업군 안에 또 역할이 쫙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컬러리스트 관련한 직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많지 않다고. 오래되지 않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컬러가 뭐 돈 주고 꼭 해야 돼?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이것도 점점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의식은 뭐 야, 색 그까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의식을 아직 갖고 있어요. 과거 우리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거 뭐 연예인들이 직접 다 했었던 거지 지금처럼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해주는 건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 컬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서 좀 그렇지만 그만큼 어때? 시장이 좁지만 가능성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분야를 개척해서 거기다 도장을 땅 찍으면 내 땅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꼭 컬러리스트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패션이라든가 뭐 시각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마다 색을 안 쓰는 경우 있어 없어?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흔해 빠진 것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하고 별로 그 가치를 못 느낀다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가치 느끼게 하는 방법 딱 있어. 홀딱 뺏겨가지고 무인도에 딱 던져놓고 일주일만 살게 하면 돼.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하겠니? 아, 추워. 평상시 옷던 입이 옷이 너무 그리워. 그럴 거 아니에요. 씻지 못해가지고 들어올 때 집에서 샤워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라도 막 아무거나 먹고 싶고 맥주 한 잔 막 이러면서 그죠? 안 그러겠어? 또 불을 켜야 되는데 평상시 그 성냥 라이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당연해 도대체? 우리 주변에 보면 별의별 병을 앓는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 최지실 딸 누구냐 걔가 루푸스 병 걸렸더라고.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살 다 썩어지고 막 얼굴 퉁퉁 붓고 막 온몸에 막 염증 생기고 막 이런 병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자면 죽는데 또 우리 사회에 또 많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사회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거 보면서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나도 그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약자들을 보면서 저것들 열심히 안 살아 이러면 안 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디자이너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디자이너들은. 그러니까 우린 그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돼. 왜? 나도 그 사람 됐을 때 배려받아야 되니까. 내가 정상일 때는 무시하다가 내가 그 사람 됐을 때는 나 도와주세요. 그럼 누가 듣겠냐고요. 디자이너는 그러면 안 돼. 아셨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해야 돼. 내가 강의할 때도 이 중에 가장 약자를 배려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디자인은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디자인은 뭐 해야 돼? 배려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 공부를 통해 컬러리스트 이런 공부를 통해서 뭘? 색의 재발견. 뭐라고? 색의 재발견.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색은 우리와 함께 있잖아.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 아니야. 우리 무슨 민족이야? 흑이민족이야. 다 시커매. 수녀님인가? 우리가 지금 입고 다녀서 그렇지 완전 이거 무슨 아랍 히잡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검은색 패딩 입고 다 다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히잡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특징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경직돼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아무거나 옷 다 찢어져 있거든요. 지금요. 옷을 하도 입어가지고 주머니 다 찢어져 있고 막 청바지도 여기 찢어질 때까지 입어요 저는. 네, 신발도 완전 막 항상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입는데 와 진짜 너무 개성 없고 특징 없고 흑이민족인 거지. 자, 색의 가치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가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그치? 그런데 컬러리스트는 이 색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항상 내 옆에 있던 사란 남자친구 있죠. 사란 남자친구. 걔랑은 진짜 같이 사우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애였어. 근데 오늘 갑자기 심쿵하네? 뭐야? 왜 이런 매력이 있었어? 뭐지? 이런 느낌. 그러면서 와 멋있어 이런 느낌이 바로 색의 재발견. 색이라는 게 이런 가치가 있었어? 야 색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거야?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색을 함부로 썼던 거 되게 I'm so sorry네. 이런 색의 재발견. 이게 바로 컬러리스트 공부의 목적이.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 색의 가치를 알아야 사람들한테 쓰라고 하겠지. 나한테 배워서 선생님이 야, 조 선생 잘 가르쳐 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나중에 어디 가면 누가 배우겠다. 야, 조 선생 찾아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배웠는데 와, 저 조동이만 살아가지고 진짜 못 가르치네. 성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가라 하겠어? 물론 엿먹으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러고 너도 당해라 하는 애들도 있어. 하지만 내가 경험해봐야 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세계 재발견. 색 보는 그 눈과 시야가 달라지게 될 거야. 아셨어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말은 많았지만 잘 들어. 다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컬러리스트가 뭐니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냥 있잖아. 색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컬러리스트라고 해.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컬러 공부는 왜 해? 색의 재발견? 색이라는 것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색이라는 게 그냥 대충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잘 쓰면 많은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효율과 효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거지. 이런 거. 조색 왜 해야 돼? 색을 분석하는 훈련이야. 왜 분석해? 음식 만들려면 음식 재료 속성 알아야 되잖아. 그 맛, 단백질 이런 거 알듯이 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 성질, 특징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색을 분석하는 훈련이야. 배색은 뭐야? 쉽게 배려한다고 생각하면 돼.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한 색을 제한하는 거야.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돈 없는 사람 돈을 줘야 되듯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색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찰이야. 그리고 자료 수집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알고 무슨 연습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조색하면서도 그러니까 색을 막 만들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하라니까 하는데 왜 이게 넣으면 검은색 넣으면 어떻게 돼? 어두워져야 되는데 밝아질 때가 있거든? 검은색 넣으면 계속 밝아져. 뭐야? 그리고 검은색 넣어도 안 어두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이해돼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컬러리스트의 대상인 인간을 가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인간은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육체. 그럼 육체가 있잖아, 그지? 내 몸. 그 다음에 육체의 반대는 정신. 정신 있죠?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 구분되어질 때 이런 경험 없어요? 거울 보면서 내 모습 보면서 전 되게 미안하거든요.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야 내가 너를 좀 관리 못해서 이 모양 됐구나. 겉사람은 진짜 못생겼지만 내 속사람은 난 진짜 원빈 이상으로 잘생겼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괴리감. 아씨 나 안 늙었는데 이렇게 늙어버렸네? 이런 괴리감. 안 느껴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사실은 좀 구분되어지는 거지만 하나지만 이 다르다니까. 아셨어요? 이걸 우리 다른 말 몸이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건 뭐라 그래? 혼 이런 말을 써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뭐야? 이건 뭐라 그래? 이런 말들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계와 이 세계 두 가지 세계가 있거든. 이 세계는 보이고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지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뭐라고? 물질의 세계잖아. 만져지잖아. 그지? 여기는 보여, 안 보여? 만져져, 안 만져져? 안 만져지는 하나의 정신의 세계.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는 항상 사람을 배려할 때 우리는 보통 이것만 배려해. 뭘 배려해야 돼? 이거 배려해야 돼. 좋은 디자인은 뭐야? 요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지. 근데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럼 이건 보통 어떻게 보냐? 육체를 통해서 본다고. 그걸 우리는 투사라 그래. 뭐라고? 투사가 뭐야? 보는 거잖아. 몰래 보는 거야, 몰래. 투시. 벽 뒷면을 보듯이 투사. 이 사람의 생각. 이걸 또 다른 말은 생각이라 할 수 있겠지, 그지? 이 사람의 생각을 훔쳐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합쳐서 이걸 우리는 나라 그래. 뭐라고 한다? 나 또는 자아라 그래.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슨 발견하라 그래? 그러니까 요 속사람이 어떤지 발견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좀 잘 알아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또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있잖아. 먼저 정체성을 갖고 필터링부터 하라고. 강의 중에 토끼와 거북이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지? 거북이랑 토끼 안 들었나? 네.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서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겼죠. 그거는 동화야. 그죠? 그 동화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지.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 토끼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 거북이처럼 성실하면 된다. 뭐 이런 거 다 맞아. 그지? 근데 선생님은 어떤 교훈을 갖냐면 그 둘이 달리기 한 건 미친 짓이다. 거북이가 져도 창피한 거야, 안 창피한 거야? 당연한 거고. 거북이가 이겼다고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하지. 왜? 다음에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겨. 노력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토끼를 어떻게 이기냐고. 아, 그래, 안 그래? 그 토끼 열받아서 와서 그럴 거 아니야. 한 번 더 해. 그러면 거북이가 그래, 이번엔 나랑 수영 시합해. 그리고 수영 시합을 하면 토끼가 노력한다고 거북이 이겨, 못 이겨? 못 이겨요. 토끼는 토끼이고 거북이는 거북이야. 아셨어요? 경쟁은 필요하지만 토끼와 토끼끼리 하는 게 경쟁이지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하는 건 그건 불공평한 거야. 그런 건 미친 짓이라고. 근데 우리 사회가 미친 짓을 하고 있다니까? 모든 토끼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아이들, 여러분들을 다 뭐하라 그래? 토끼처럼 달리게 하라는 거야. 거북이 같은 애들이 있어. 천천히 가면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끼인지 내가 거북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아셨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발톱의 역할도 해야 되고 손톱의 역할도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손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손톱 없으면 컵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든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못 들어. 발톱 없으면 여러분 못 걸어. 발톱 살 파고 들어가는 경험 해봤어요? 전 2번이나 재수없게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손톱을 빼든지, 발톱을 빼든지, 가위를 가지고 그 부분만 잘라낸다고. 죽는 줄 알았어. 간호사 옆에 잡고, 막 머리끈에 잡고, 애기라는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이세요. 이렇게 되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러고서 이제 치료받고 나서 진짜 고통이 사라지더라고. 퉁퉁 붓고 걷지를 못해요. 빼고 나니까 그때서야 좀 아프지만 살만 하더라고. 2번째 아플 때 진짜 죽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안 돼. 가시죠. 네. 그래가지고 또 뺐어요. 2번째는 그냥 죽여라고. 그러면서 지금 관리 잘해요. 발톱을 항상 파고들지 않게 항상 깎아주고 이렇게 경험해야 그때서 정신 차리잖아. 발톱이 그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 사회에서도 볼품 없어 보이고 발톱과 같은 역할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래? 저 지저분한 직업, 저거는 공부 못하고 루저들이 하는 직업, 이런 개 뼈다구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그죠? 안 그래요? 맞아요.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다니까. 남자친구가 의대 다니는 애와 전기과 애가 나왔어. 술 누가 땡겨? 의대가 땡기잖아. 이미 여러분 속에는 직업에 대한 귀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줄 아는 거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라고. 마찬가지 여러분은 색을 볼 때 그것만 보면 안 돼. 색상만 보면 안 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내면의 거, 즉 명도, 채도까지 볼 줄 알아야 사람 볼 수 있듯이 색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은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명도, 채도가 뭔지 몰라.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지 몰라. 마치 잘생긴 애는 착해 보이는 것처럼 색상만 보고 명도, 채도를 제대로 볼지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컬러리스트가 되려면 색상, 명도, 채도를 따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사람 볼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모도 볼 줄 알지만 그 사람이 숨겨져 있는 내면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배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자 남자 왜 싸우니? 이거 못 봐서 그러는 거, 이거. 남자애들은 남자의 기준으로 여자를 대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서로 악의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없어. 서로 사랑하는데 뭐해? 오해한다고. 그 오해를 왜 하는지 설명해 줄게. 잘 봐. 육체라는 놈은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인 거죠? 그냥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고급 양주병에 소주 들어있으면 걔는 소주야. 외모가 되게 잘생겼지만 사기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 걔는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육체에는 5가지 센서가 있어. 몇 가지? 시각, 그 다음에 뭐야? 청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이라는 감각. 우리 몸에 5가지 감각이 있어 없어? 요거 가지고 세상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니? 고작 5가지 센서를 가지고 세상을 읽고 있잖아. 그러면 완벽하겠니? 좀 어디가 모자르겠니? 근데 모자른데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냐고, 우리가. 디자이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아셨죠? 문제인식을 잘하는, 좀 뭔가 어디가 부족한 사람이야. 선생님 되게 어설프고 부족해. 그래서 더 배려할 수 있는 거야. 강의할 때도 선생님 막, 감선자가 적금 막 이러고 만들잖아. 미아, 유리, 도쿄, 구대순, 바와.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암기를 잘해버리면 여러분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해버린다고, 그냥. 내가 해보니까 너무 바보야,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울까 하다가 뭔가 연상법을 해봤더니 너무 쉬운 거여서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은근 바보들이 많은 거야. 나만 바보가 아니야. 또 막 실기 가르칠 때도 선생님 우리 물감 암기하는 법 가르쳐주거든? 그거 그냥 이거 못 외우는데 선생님 암기법을 가르쳐주면 금방 외워요. 그치? 그러니까 우린 바보다. 왜? 이 5가지 감각밖에 없단 말이야. 하셨죠? 초감각 같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어. 다 사기야. 좀 믿지 마, 그런 거 좀. 디자이너들이 점치러 다니는 애들 보면 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을 왜 보러 가느냐 이거. 정체성이 없더라니까. 거기 가서 왜 그 남자를 사귀어야 될지 말지를 왜 걔한테 물어보냐고. 그 남자는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하는데 왜? 그러면 그 정도 확신이 없을 정도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가서 점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지. 디자이너들은 있잖아. 정체성을 가져야 돼. 아셨죠? 토끼냐 거북이냐가 중요한 거야.
토끼는 토끼고 거북이면 난 거북이인 거야. 아셨어요? 그럼 거북이로서 살면 돼. 아무리 토끼가 잘나 보여도 그냥 그래 잘났다 니 똥 굵다 이러면 되는 거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해? 이러면 안 된다고. 메시가 축구 정말 잘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우리나라 야구 선수랑 야구하면 메시가 잘해. 고등학교가 잘해. 그래 근데 축구 잘하는 메시가 나는 축구를 못하니까 실패자야 루저야 그럼 돼 안 돼? 왜 그러고 있냐고. 왜 여러분이 의사고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가 꼭 돼야 되냐고. 그리고 공무원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뭐야. 거기에 왜 또 연예인까지. 우리나라 직업 딱 6개밖에 없잖아. 뭐 다른 직업 있어?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그 다음에 연예인. 이게 최고의 직업이잖아. 말도 안 돼서 그죠? 왜 그래? 매 그것만 보니까 그게 있어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아. 선생님 그래서 개고생했단 말이야. 지금 없어 보이는데 일반 직업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 자꾸 방송에서 여러분 속는 건데 20대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 못해 그건 불가능한 거야.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거야. TV에 여러분처럼 평범한 게 나와? 아니 항상 뭔가 특이해야 되잖아. 20대 때 돈 많이 번 애들은 정말 특이해서 나오는 거고 뭐 도끼니 이런 애 돈 자랑한다며 그거 그냥 특이한 사례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20대 돈 많이 벌었던 애들이 20대만 살고 죽으면 괜찮은데 30대 40대를 또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20대 돈 많이 벌면 안 좋아. 그럼 20대 돈 많이 벌면 그 버릇이 사람이 이제 나이 먹어서도 그 이상의 어려운 일을 못 하게 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성실함과 인내. 네, 인내를 가져야 돼.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마. 참고는 해야 돼.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나 선생님 말도 듣지 마. 듣지 말라는 게 필터링을 하란 말이야.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 엄마가 전문가야? 한마디로 엄마는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만 듣지 마. 그런 엄마의 말은 듣지 마.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야.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이니까 도리가 잘 들어주는 척 하라고. 듣고 담지 마. 어떻게? 흘려보내. 예. 이러고 그리고 상처를 받지 말고 저러는 건 날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그냥 넘기고 담고 버리면 되는 거죠. 엄마가 청소 좀 도와줄 때 말 안 들어요. 선생님이 말 듣지 마. 그런 거 말고 내 핑계 대지 말고 그건 네가 청소하기 싫은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정보가 이제 정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막 페이스북 봤는데 무슨 커피만 마시면 살이 빠져요. 막 이런 거 광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신기하다. 눌러야 돼 아니면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살은요. 그 커피만 먹으면 빠져요. 근데 그 커피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 다른 거 빠지게 돼 있어. 제가요 한 달에 보통 8kg에서 13kg까지 뺐었어요. 잘 빼요 제가.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안 먹으면 돼. 살은 안 먹어야 빠져요. 운동 열심히 해도 안 빠져요. 운동 열심히 해서 먹잖아요. 튼튼한 돼지가 돼요. 단단해지는 돼지가 돼요. 또는 유지만 되는 거야. 운동은 살 빼게 하는 애가 아니야. 아셨어요? 살은 어떻게 빠져요?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먹어야 돼. 네. 그게 자연의 원칙이고 원리야. 네.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란 말이야. 다. 돈 벌려고. 사람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아셨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미워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지 않게 되면 기대를 안 하게 되잖아.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실수하면 그냥 믿지 않아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자꾸 기대하면 왜 그랬어? 이런단 말이지.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야. 아셨죠? 신을 믿어야지. 완벽한. 흠이 없는. 인간은 흠도 많고. 근데 왜 믿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으로 봐야 돼요. 이해돼?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문학적 강의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5가지 감각이야. 그럼 우리는 컬러를 다루는 거니까 이 감각 중에 어떤 감각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 컬러요. 보통 시각으로 감각하는 건 형태와 컬러입니다. 뭐라고?
형태와 컬러. 우리 감각 중에 누가 보죠? 눈이 봅니다. 뭐가 본다? 청각은 누가 봐? 귀. 귀는 보통 뭘 감각해? 소리. 감각이라고 그러지. 미각은 뭐야? 혀, 입이죠? 얘는 뭐예요? 맛을 감각하죠? 그 다음에 촉각은 뭐야? 피부지? 이거는 뭐예요? 감각이죠? 피부 감각. 그 다음에 후각. 이건 코죠? 그 뭐예요? 냄새를 감각하죠. 이것밖에 감각 못하는 거야. 이걸 넘어선 어떠한 감각들을 우리가 못해요. 눈으로 있잖아. 매가 보는 거리를 우린 보나? 못 봐. 안 그래요? 냄새도 코가 저기 강아지들보다 어때요? 강아지들은 있잖아요. 몇 킬로의 냄새를 맡을 정도로 감각이 초감각이에요. 우리 그러면 난리나, 그지? 진짜 이 강의인데 계속 옆에 닭 냄새 저쪽 무슨 냄새 난다 생각해봐. 완전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은 정말 뭔진 모르겠지만 엄청난 진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유기체이면서도 디자인이야. 뭐 하나 필요 없거나 필요한 게 없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별짓을 다 해요. 중국 사람들 특히. 남자 머리 위에서 발레하고 저런 걸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별걸 다 하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존재. 그렇지만 뭐 그렇게 뭐 대단하다라는 거지 뭐 초월적인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래봤자 인간이고 그래봤자 죽으니까. 그래봤자 이것밖에 감각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감각이 얘네들이 그 감각을 정보를 육체에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뇌한테 보내요. 누구한테? 네. 우리 기관의 뇌의 역할은 이 뇌가 하는 역할은 생존이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생존. 생존을 목적으로 해요. 생존이 뭐야?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생존에 도움이 되면 좋다라고 표현해요. 생존에 도움이 안 되면 싫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뭐예요? 기억해요. 그리고 해석해요. 기억은 뭐냐? 좋았던 건 계속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고 싫었던 건 어떻게? 피하려고 하죠. 너무 싫었던 경험은 트라우마가 돼서 공포스럽게 해서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능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본능. 이건 동물들도 다 이래요. 강아지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왜 잘해주는 거야? 내가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걔가 나를 따르는 거. 아셨죠? 호랑이도 주인 어릴 때부터 잘하면 안 잡아먹잖아. 왜 잘해주는 거야?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어느 날 생존에 도움 안 되고 배고프면 잡아먹게 돼 있어요. 진짜로 보통 사육사가 키우던 호랑이한테 물려줄 거나 그렇게 믿었던 뱀한테 물려줄 거나 이래요. 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 정신이 있어. 뭐냐? 이놈이 이 정보를 기억하고 뭐예요? 해석한 다음에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정신에게. 그럼 정신이 또 다른 해석을 해요. 이 안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느껴요? 감정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 얘는 되게 편해. 그냥 좋다? 나쁘다지만 이 두 가지가 얘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여기서 감정해요. 좋다. 막, 행복하다. 막, 뭐 이러면서 막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복잡하죠. 뇌는 또 다른 나야. 이 정신의 이야기 들어 안 들어? 다 100%. 보통은 듣고 하거든요. 눈 5번 깜빡해. 명령하면 깜빡깜빡 하잖아. 그 이후에도 얘가 얘 명령으로 계속 깜빡해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 멋대로 깜빡깜빡깜빡. 심장 100번 뛰어 툭툭 뛰고 섰으나 얘는 얘 말을 듣긴 듣지만 생존에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스스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누구다? 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보통은 5가지 감각이 일치할 때 상당한 쾌감을 느끼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 시각이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봐봐, 대답을 안 하잖아. 못생겼다 하면 상처받을까 모르고 잘생겼다면 이건 내가 죄책감이 들고, 그지? 결론 못생겼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여러분들 머릿속의 기억에는 원빈 같은 잘난 놈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나를 들이댄단 말이야. 여러분은 기억하게 되면 그 기억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들이댄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봐봐. 시각이 원빈 같은 남자를 봤어. 그러면 과거에 봤던 원빈보다 못생긴 애는 이제 나가리 되는 거야. 원빈이 기준이 된다고. 기억이 돼. 그럼 생존에 도움 되잖아.
아, 이왕이면 잘생긴 애랑 살래? 나같이 못생긴 애 살래? 잘생긴 애랑 살고 싶잖아. 그게 생존에 도움된다고 본능적으로 느낀다니까? 본능이 그래 안 그래? 아, 그럼 못생긴 사람 살래요? 아, 물론 살면 살겠지만 이왕이면 잘생긴 거랑 살고 싶은 게 본능이라고. 그래서 얘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있을 때 진짜 원빈같이 생긴 남자를 봤어, 시각이. 그러면 시각이 뇌한테 보고를 한다. 그럼 뇌가 점수를 줘. 와우, 좋아, 좋아. 100 딱 보내면 얘가 100점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호감도 쭉. 그래 안 그래?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감각, 청각이 작동해야 안 해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래요. 남자인데 그러면 소리의 정보가 얘가 보면 얘가 또 해석할 거 아니야. 그 목소리는 도움돼 안 돼? 본능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남자인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좋아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든 말든. 그렇지만 여러분 안 좋다는 느낌이 들잖아. 경험을 통해서 개인가? 뭐 이런 식의. 그럼 얘가 받아들여. 그럼 무조건 땡 해? 안 한다고. 그래 아이, 목소리야 그럴 수 있지. 점수 깎아 올려? 그럼 80점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미각이야. 후각으로 하자. 후각. 근데 후각에서 가까이 갔더니 쉰내, 막 암내 이런 게 나는 거야. 그러면 점수가 또 어때? 깎이잖아. 그럼 어때? 결국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5가지 감각이 일치해. 잘생겨, 냄새 좋아, 피부 좋아, 목소리 좋아. 어때요? 당장 그냥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어때? 감각이 막 감정이 행복해지죠? 일치할 때 행복해지는 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컬러로 가지고 요 시각의 장치를 이용해서 요 감각이 다른 감각과 일치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효율이 올라가고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초콜릿은 맛만 있으면 되지. 100% 맛있는데 초콜릿이 똥 모양이야. 디테일해. 여기 막 건더기 막 이런 모양. 실제 뭐 몰래카메라 찍을 때 똥을 초코파이로 만들어서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몰래카메라 했는데도 지들이 치울 때 이러고 치우고 있어. 왜 그래? 똥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리 초콜릿이라도 똥의 느낌이 그걸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맛있게 먹는 방법은? 눈 감고 먹는 거잖아. 다른 감각을 죽여버리면 되지. 이해돼요? 초콜릿은 달콤하다라는 감정이 있잖아. 그지? 그것과 관련된 형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똥은 아니잖아. 어떤 형태? 하트. 물론 사랑이 달콤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그지? 보통 하트의 모양을 해놓으면 왠지 더 맛있잖아. 초콜릿이 똥 모양보다는 초콜릿이 하트인 게 더 맛있다고 감정하잖아. 그게 바로 그 색의 역할이야. 봐봐. 짬뽕은 역시 어떤 색상이어야 돼? 빨간색. 왜? 거기에 느껴지는 감정이 빨간색과 연결되잖아. 그런데 파란색으로 해버리면 어때? 맛이 없다고 우리는 감정하잖아. 바로 그게 색의 역할이야. 어떠한 감정을 더욱더 배가시켜주는 역할이지. 맛있는 걸 색으로 더 맛있게 느껴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5가지 센서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게 배색인 거야.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나가 있고, 그지?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또 다른 나가 있지? 걔 뭐라 그래? 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내가 기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걸 기억하는 게 색으로 기억하면 기억색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어요? 여러 가지를 기억하게 된다고. 근데 얘와 나는 살아왔던 환경이 같아야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그 기억이라는 게 같아야 틀려요? 틀리게 되니까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자라면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행복하게 막 하하하 웃으면서 지냈어. 그 웃음에 대한 기억이 어때? 생존에 도움돼 안 돼? 도움되는 거로 기억을 한다고. 그런데 얘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놀렸어. 웃으면서. 그럼 그 웃음이 얘는 생존에 도움돼 안 돼? 그러니까 싫다고 그지? 처음 만나서 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웃었어 애가. 그럼 얘는 어떤 정보를 보낸 거야?
호감이지? 나 더 좋은데. 그러면 얘가 그 웃음을 얘 5가지 감각으로 감지하지? 그리고 내한테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해석해? 비웃었네? 얘한테 보낸다. 얘가 기분 상하는 거야. 얘는 분명히 좋다고 신호 보냈는데 얘는 상처받는 거죠. 이래서 뭐가 생겨?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이 정신세계와 이 메커니즘과 육체, 남자의 정신세계 메커니즘 같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잖아. 같아요? 다르지. 몸도 남자가 싸우면 이겨요? 물론 남자가 운동 안 하고 여자가 운동했을 땐 여자가 이기지만 같은 운동하면 반드시 남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더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역할의 문제인 거야. 여자와 남자는 있잖아.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 어떤 분열 하다가 이제 심지어 여자 남자가 분열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느 한쪽이 없으면 생존과도 여자 없으면 남자 혼자 할 수 있어? 남자 없으면 여자 혼자 할 수 있어? 없는 건데 어떻게 마치 내 몸에서 다리를 미워하는 이거 다리 필요 없다고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건 바보짓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자 남자는 서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꼭 이걸 해야 돼. 애를 키워야 돼. 남자는 이건 아니야. 그렇다면 몸 자체가 어릴 때부터 갓난 애기들 태어나서 여자애들 애기는 보통 칼싸움이에요. 소꿉놀이 같은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걸 골라. 아들은요, 안 가르쳐 줬는데 총 들고 칼 들고 때리고 이래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좀 더 이 육체를 쓰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게 필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남자들이 여자 같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지금도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빨리 죽는 거잖아. 근데 여자들처럼 만약에 감성이 센서가 발달돼 있으면 남자들은 한 20년 더 일찍 죽을 거야.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무디다고. 무뎌야 살 수 있단 말이죠. 전쟁터에 나간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죠? 여자도 나가지만 전쟁터 나가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앞에 포탄 터지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따진다. 나가면 아플 텐데. 어떡하지? 죽을지 모르겠어. 돌격 앞으로 안 해요. 못 해요. 여자들 해요? 한 애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안 해. 귀신의 집 가서 귀신 나타나면 으악! 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울고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자들은 해요. 뭘 움직여요. 여자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무디였어요. 바보 같아서 그래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남자들은 죽는 거 알면서도 나간다니까. 선생님도 나가요. 왠지 몰라. 가기 싫은데 움직여. 그런 거예요.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애를 안으면 무겁고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여자의 몸 자체가 애가 앉았을 때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근데 남자가 안으면은 가볍긴 해. 근데 몸이 딱딱해서 불편해요. 물론 이제 숙달하면 괜찮아지지만.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여자 남자의 역할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도 돕고 여자가 남자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여자들의 어떠한 그러한 초감각적인 걸 남자에게 요구하면 싸우는 거죠.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오해와 오차에 의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여자가 이제 일을 하고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날 과장한테도 저 부장님한테 혼나고 늦게 또 막 일을 하다가 끝나서 남자친구랑 만나러 왔어요. 그럼 그 여자 입장에서는 보통 그런 상황이면 만나요? 집에 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남자를 만나러 왔으니까 어때요, 남자를?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죠? 남자도 그런 여자를 보면서 이제 오늘 즐겁게 해줘야겠다는 막 마음을 갖고 왔어. 근데 이제 남자가 보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땐 자기 나름대로 오늘 여행의 컨셉을 잡아야 되잖아. 오늘의 데이트의 컨셉은 그래! 롯데월드야! 그러면 걔를 롯데월드로 데려가서 다 태우고 막 다 그냥 몇십만 원씩 써가지고 다 놀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 여자애가 어떻게 했어요? 인상 쓰겠어요? 웃고 있겠어요? 인상 쓰겠지. 그럼 남자는 기분 나빠 안 나빠? 이 센서가 또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여자는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 남자 한마디 하겠지?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좀 여자가 짱나 안 나? 나지. 나는 나름 그 여자애도 희생해 준 건데 한마디 할 거 아니야. 내가 가자 그랬어? 이럴 거 아니야, 남자한테.
네가 가자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자는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든데 데려갔는데 이씨 이러면서 막 서로 사랑하지만 오해 때문에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기적이라서 싸우는 거죠. 그건 누구의 잘못이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서로 사랑한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디자이너가 있었어야 되지. 그치? 그럼 남자가 디자이너라고 해보자. 그럼 남자가 어설픈 자기 경험, 지가 힘들 때 롯데월드였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잖아. 그럼 먼저 그 상대가 어떤지를 뭐 했어야 되는 거야?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안 됐었지? 뭘부터 했어야 되는 거야? 관찰했어야지. 그리고 뭐 했어야 돼? 자료 수집. 관찰과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분석, 평가 이걸 했어야 되는 거야. 자료 수집하는 방법? 인터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인터뷰. 관찰법. 옛날에 저런 경험 있을 때 잘못 건드면 죽었었지. 아, 오늘은 이런 경험. 또 예전 여자애를 만났을 때 그 여자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 이런 아셨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 자료를 수집 쫙 해보니까 오늘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아, 힐링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에다 또 자료 찾아봤더니 힐링 카페가 있네? 거기 데려가. 그래서 거기서 부장력 실컷 들어주고 차 마시고 막 마사지 해주고 발 씻겨주고 이런 과정을 다 했어. 푹 쉬게 하고서는 집에 돌아. 그럼 여자가 어때? 웃겠지. 역시 이 센스쟁이 그러잖아요. 센스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센서. 이 감각 가지고 나를 숨겨져 있는 내 모습 봤네? 야, 너 나 너무 사랑하는구나. 여자들은 그런 걸 사랑 엄청나게 느낀단 말이야. 이런 센서가 살아있는 거. 지가 살아있으니까. 남자는 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배려 했어야 되는 거. 아셨죠?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 이해돼요? 디자이너란, 컬러리스트란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색에 대한 이해. 왜? 그게 재료니까. 그지? 두 번째, 그 색의 속성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 배려라는 거 별거 없어.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자기 얄팍한 경험 가지고 함부로 사람한테 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셨어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말은 힘이 에너지 아셨죠? 물리라는 게 뭐야? 이게 물리잖아. 힘을 가했을 때 이 힘 소리가 나잖아. 물리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나 하는 걸 에너지라고 한다고. 그걸 연구하는 게 물리학이고. 말은 힘이 있어 없어? 에너지가 있어. 움직여. 그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엄청난 무기라니까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겉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누굴 때려? 정신을 때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많은 배려가 필요해. 이런 말을 하면서조차도 나도 말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할 때 이 말 조심도 해야 돼. 나는 함부로 남자들 근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접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데. 다 해보면 정말 다 힘들어요. 그럼 그때 가서 정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이런저런 경험들도 많이 해봐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온실 안에 꽃처럼 자라나가지고 난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어. 뭘 살아? 못 살아요. 내가 실패해봐야 실패한 사람 마음이 알아진다니까?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컬러는 소통의 수단이야. 얘와 얘가 소통하는 여러 가지 이 5가지 감각에서 색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소통을 더 도와주는 수단이라니까? 하트 모양만 보내면 날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가 보다 하는데 여기다 빨간색 넣으면 어떤 사랑인 것 같아? 어때? 막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된다니까? 검은색 넣으면은 뭐야 이 새끼 이런다고. 이해돼요? 색이 그런 거야. 색으로 아셨죠? 그 시험 볼 때도 또는 우리가 배색할 때도 그런 거거든. 어떤 상황이 주어질 거라고. 그럼 거기에 이 색 쓰세요 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주 민감하게 제안을 해야 돼. 이해돼요? 뭐냐면 색이라는 놈은 속성을 갖고 있어. 아셨죠? 색의 3속성 뭐야? 색상, 명도. 이래서 필기 공부를 해야 돼. 필기 공부는 암기를 하지만 암기가 목적이 아니라 필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한 지식 소양을 배우는 거야. 아셨어요? 필기를 대충 하면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필기를
암기로 생각하면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이해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색은 색상, 명도, 채도라는 맛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입이 아니잖아. 눈이잖아. 그러니까 맛이라고 말 안 하고 보통 연상된다라고 해. 뭐라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야? 짠맛이네 그러잖아. 우린 눈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연상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은 색상이 빨간 색상이죠. 그 빨간 색상은 어떤 맛이 나겠죠. 근데 그 맛을 우리는 연상된다고 얘기하셨죠?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 부정적 연상, 긍정적 연상 이런 걸 가져 다 모든 게. 그 빨간 색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연상돼? 사랑 이렇게 되는 거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물건이든 서비스에 우리 색을 입혀라 그러면 일단 무슨 색상? 빨간 색상을 쓰세요 하겠지. 근데 그 사랑에도 또 맛이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선생님이 그냥 맛이라고 얘기할게. 맛이 우리 입에서 느껴지는 맛이나 눈으로 느껴지는 맛은 다 뭘 느끼게 해주는 거야?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아셨죠? 봐봐. 사랑인데 귀엽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즐거운 느낌이 나는 사랑은 빨간색인데 약간 노랑 느낌이 나는 빨강이어야 돼? 보라 느낌이 나는 빨강이어야 돼? 노랑 느낌이지. 그렇잖아. 보라 느낌은 어떤 사랑이야? 뭔가 이런 사랑 농후하고 막 좀 농익은 사랑 같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에 따라서 맛이 어때?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맛도 소금을 좀 더 넣느냐, 덜 넣느냐에 따라서 어때? 달라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깟 색상 쓰면 되잖는데 색상에서도 약간 노란 느낌, 약간 빨간 느낌에 달라서 맛이 어때? 달라진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색상 가지고 맛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색상에 또 명도로도 또 맛을 또 바꾸는 거야. 명도는 세 가지.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이렇게 있다고. 고명도는 밝고 회색, 어둡고잖아. 근데 현색계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제 조색은 눈으로 보는데 빛의 밝기가 아니야. 보통 흰색이 많이 보이느냐, 검은색이 많이 보이느냐, 회색이 많이 보이느냐의 개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흰색이 많이 보이는 빨간색일 경우에는 어떤 사랑의 맛이 나지? 앞에 형용사를 붙이면 돼요. 어떠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돼. 형용사는 감정이잖아. 그지? 나의 감정을 형용하다라는 거잖아. 배고파도 어떤 배고픈 게 있어. 막 표현을 하잖아. 내가 지금 나 배고파 이러면 사람들이 대충 배고픈지 알잖아. 엄청나게 배고프다면 앞에다 막 붙여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지 막 어쩌고 저쩌고 배고파 이래야 되잖아. 그죠? 또 표정까지도 나 지금 되게 이래야 되게 배고픈가 라고 생각해서 더 급하게 해줄 거 아니야. 그죠? 예전에 한강에 어떤 여자가 자살하고 또 던져졌어요. 20대 여자가. 근데 안 죽었네? 근데 이제 살고 싶은 거야. 핸드폰을 빠진 상태에서 수영하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장난 전화를 하는 거야. 119가. 근데 여자애가 있잖아. 전화를 어떻게 앉아요? 저기요. 지금 저 한강에 좀 빠졌거든요. 이래. 그러니까 119에서 예. 한강에 빠지셨다고요? 장난인 줄 알고. 네.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뭐 수영하고 계신가 했더니 아니 수영해서 핸드폰을 합니까? 했더니 방수 핸드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됐었지. 어떻게 써야 돼? 저기요. 제가 자살했는데 여기 맞바닥에서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서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잖아. 그 누가 납득이 가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20분간 5분간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이해할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응? 뭐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할 때 컬러로 어떻게 감정을 더 주는데 빨간색의 고명도이면 어떤 사랑이 연상돼요? 안 해봤어? 이런 게 첫사랑,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 풋사랑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검은색이 많이 보이는 빨간색은 어떤 사랑의 맛이 나죠?
음탕한 사랑, 비극의 사랑, 힘든 사랑, 고난의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채도. 채도라는 것은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 고채도, 그지? 빨간색이 회색에 섞여 보이면 중채도, 빨간색이 많이 안 보이고 검색이 많이 보이면 저채도지? 자, 고채도이면 어떤 사랑이 맛이 나요? 정열적인 사랑.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랑. 우리 같이 죽자 사랑. 너 없으면 내가 목숨 바쳐 사랑. 이런 거죠. 열정적 사랑 이거죠. 그러면 채도가 낮아진 사랑이 되면 빨간색은 무슨 사랑이야? 식은 사랑. 너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랑. 20년 사귄 사랑. 이제 끝날 것 같은 사랑. 사랑이라 하기 애매한 사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 벌써 그 안에서 형용사는 맛이거든. 그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잖아. 무엇 하나 가지고 색상의 명도의 채도 가지고 그렇게 맛을 조절하는 게 배색이라면. 그러면 어떠한 감각에 맞는 색을 넣어주면 이 맛이 더욱더 시너지가 올라간다고. 그럼 돈도 더 많이 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게 배색이야. 정답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디자인은 정답 찾는 게 아니야. 어떤 조화와 균형을 찾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돼? 어렵지 않죠, 그죠? 별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를 알려면 여러분 스스로도 색을 다 달아봐야 되겠죠? 막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막 느낌들이 나오면 조리 연습해보는 거. 그럼 여러 가지 색조의 색상이 막 나오면 하다 보면 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의 색이 나오고 와 내가 이렇게 염색해서 이렇게도 변하네? 야, 이 느낌은 어떻네? 이러면서 조색 훈련을 통해서 색의 어떤 속성 이해하고 이해된 그걸 바탕으로 그때 그 색을 적용하면 아 이런 느낌의 시너지가 나는구나 해서 배색을 해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색도 그냥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유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정을 내는 경우는 뭐냐. 축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실력이 비슷해요. 그런데 경기 전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기 전에 짜장면 먹고 경기하는 사람과 전문 음식 조절을 해주는 트레이너가 탄수화물 위주의 단백질을 공급해줬어. 그것도 포만감 안 들게. 그 경기하면 누가 더 잘해? 어떤 걸 먹었냐에 따라서. 축구인데 무슨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운동만 잘하면 되지. 근데 경기 전에 어떻게 쉬고 뭘 먹었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 한국 선수나 유럽 선수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 중에 유럽 애들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도 꽤 많아. 우리 한국 애들은 양발 다 쓰니까. 그런데 왜 프로로 가면은 차이가 나느냐. 걔네들은 똑같은 경기인데도 항상 월드컵처럼 사람이 많은 데서 경기를 하잖아. 그리고 관리 시스템이 돈이 많다 보니까 하기 전, 끝나고 나서의 관리가 탁월해요. 우리나라는 야 깡으로 야 씨 열심히 이게 정신이 시장에 약해 빠져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런 어떤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의 작은 배려들이 상당한 결과를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도 색을 이제 옛날처럼 대충 아무거나 색상 명도 채도를 야 뭐 있냐 그 색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빨강인데도 고명도와 고채도를 쓸 때 또 그 안에 약간 차이가 있는 그 색을 딱 찾아서 써보는 거죠. 그랬을 때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제품이야. 근데 이 색 쓸 때 이 색 쓰면 이 색 때문에 이 제품을 사게 될 거 아니야. 색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여자분들 특히 더 중요하잖아. 노트북 살 때 기능적인 것도 보지만 핑크 있어요? 이러잖아. 노트북인데 물론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옷도 살 때 기능도 있고 모양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래? 자기가 원하는 색상 있냐고 물어보잖아. 근데 그 색상이 빨갛다고 빨간 건 아니잖아. 또 명도 채도가 내가 원하는 명도 채도 맞아야 사잖아. 이해돼요? 그거야. 그 기초 훈련을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분야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사용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 이 기억이라는 거는 항상 데이터 좋은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좋았는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이제 얘는 나가리야. 이게 데이터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이 데이터를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행복해져, 불행해져? 불행해지는 거야. 채워서 행복하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버려서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이 먹으면 그래서 자꾸 실패하면서 이제 아이고 그래 이러면서, 근데 20대 때는 이게 안 되지. 자꾸 채우려고 하겠지. 버려야 행복해지는 건데 원래는. 채워서 행복하려면 이 세상 거 다 가져야 돼. 다 가지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뭔 말인지 이해돼요? 20대가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도 채우고 싶잖아, 솔직하게. 겉으로야 이제 이해하는 척하고 또 들을 땐 뭔가 된 것 같은데 가면 또 이제 또 걱정 들어가죠. 아, 짜증나.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힘들다는 생각 하지 마. 다 힘들어해. 친구들 봐봐. 막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치. 걔는 부모가 돈이 많을 거야. 아니에요? 아닌가? 걔는 특별한 TV에 나와야 돼, 그런 애들은. 그렇지. 그런 애는 나온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난 애들이야. 근데 걔는 그냥 난 애니까 걔처럼 되고 싶으면 걔처럼 살아야 돼. 아마 되게 노력 많이 하는 애일 거야. 그래 살 수 있어? 그럼 지금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김연아처럼 난 못 살아. 야식을 못 먹고 어떻게 살아? 평생 한 번도 못 먹어봤대잖아. 안 하고 말아. 난 야식 먹을 거야. 자, 이렇듯 다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좋은 컬러리스트가 되고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슨 색 가져와서 기술적으로 뭔가 떼떼떼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색을 써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지? 졸립지? 네, 강의하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쉬울까요? 뭐 둘 다 어렵지만 듣는 게 어려워요. 난 말하잖아. 들 심심하거든. 듣는 사람은 들어야 돼. 이 시키 강의도 벌써 2시간째 떠들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듣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예, 항상 이러한 이론적인 강의가 바탕이 안 되면 연애할 때 있잖아. 연애할 때 미리, 그러니까 처음 연애하는 남자야. 아무 생판 모르고 가서 연애하는 거랑 책 보고 막 공부해서 이론을 갖고 가서 한 남자랑 누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론을 갖고 간 사람이 훨씬 잘할 가능성이 높아. 왜? 실수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하고 또 시너지가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필기 공부하는 거야. 필기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죠. 선생님 그래서 필기 강의할 때 선생님 강의 처음에 이제 뭐야 이 못생긴 강사 그러고 듣다가 코 껴가지고 끝까지 들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필기 내용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에?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서도 탁상 공무원 있지? 그게 뭐냐면 지의 얄팍한 경험으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오해와 오류가 엄청 발생하겠지. 여러분도 탁상 디자이너가 되면 안 돼. 색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내 경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얼마나 살았으며 이 감각기관도 되게 5개밖에 없는 동물들처럼 그렇게 초감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귀찮지만 자료를 찾고 분석해서 좋은 자료를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어떻게 자료가 없이, 그러니까 음식 만들 때 재료가 없이 어떻게 음식 만들어? 썩은 음식들 갖다 놓은 걸 가지고도 좋은 음식 만들어내는 게 좋은 요리사야? 아니에요. 요리사는 좋은 재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먹일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배려한 가장 최적화된 재료로 가장 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디자인인 것처럼 좋은 컬러리스트는 뭐야? 색 재료에 있는 빨간색 안에 색상 명도 채로, 노란색 안에 색상 명도. 각각마다 맛이 다 달라요. 빨강이라는 놈이 갖고 있는 맛, 연상, 상징 다 다르잖아.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니셔야 돼? 이해해야 적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색을 먼저 맛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색 훈련해야 되는 거야. 물론 조색사라는 직업도 있어요. 그런 직업이 있어. 근데 조색사를 요즘엔 많이 안 뽑아요. 없어요, 자리가. 대부분이 다 이제 컴퓨터가 다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배색 관련한 일을 해야죠. 여러분도 디자인할 때 시각 디자이너들은 시각적인 형태를 만들지만 거기에 어떤 색을 넣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패션 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옷에 어떤 그 텍스타일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 원단의 색 되게 중요하잖아. 좋은 원단 있으면 미리 사다 놓기도 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것처럼 뭐 건축할 때는 뭐 색 중요하지 않나요? 매우 중요해요. 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면 그런 색을 쓸 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는 색을 선정해서 제안하는 거죠. 근데 아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와 인지를 못해요. 선생님한테 이제 이 배색해달라고 막 연락 오거든요. 한 번은 건축회사인데 뭐 독일 마을, 뭐 프랑스 마을 있잖아요. 그처럼 미국 마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색을 좀 입히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컬러 색채 좀 디자인 해달래. 얼마 정도 드냐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연락 주겠다. 한 2천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래 뭐 이렇게 비싸냐? 당연히 2천만 원이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한 100만 원 안 되냐? 그래서 미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내가 미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고 미국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 내가. 근데 내가 어떻게 미국 마을로 색을 입혀? 난 끼케야 저기 위정부에 사니까 미국 부대밖에 모른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배색은 미군 부대 그 누런 노란색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배색하면 미군 부대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라고. 그리고 미국이 엄청 큰 나라인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나한테 지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 자료 조사해야 되지. 그럼 어디 가야 돼? 미국 가야지. 가 사진 찍고 어떤지 다 조사해야 되는 기간이 내가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 한두 달. 한 달 정도. 그럼 그때 내가 돈 안 벌고 그만 하려면 내가 필요한 돈이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달라고 한 건데 뭐. 만약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너무 많이 했던 거, 그런 거 알려달라면 100만 원을 해주지. 근데 모르는 걸 새로 내가 니들이 하기 귀찮은 걸 내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 그만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만큼 투자를 아직까지는 우리 사장님들이 못 하는 거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혼자서 그림 그리고 색 입히고 또 뭐 돼? 작가처럼 성격도 입혀야 된다고. 근데 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를 만들 때 3명이 만들어. 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컬러 입히는 사람, 또 뭐 작가. 그럼 인건비는 얘네가 좀 더 들어가겠지? 얘는 좀 인건비 줄였잖아. 근데 얘는 1,0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근데 얘는 1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대신 또 더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해, 안 해?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명 가지고 100만 원밖에, 1,0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그 이상 투자를 못 해보는 거야. 왜? 3명 쓰면 1,000만 원밖에 못 벌 거라 생각하니까 700 번다고 줄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람들도 경험을 하게끔 컬러리스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거야. 직업이라는 거, 직무는 필요하면 생기고 없으면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놓은 밥상에다 숟갈 올려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 밥상을 만들어도 돼. 선생님은 내 밥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 선생님은. 응. 그래서 공공 디자인, 뭐 교육환경 공공 디자인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내가 처음 만든 거야. 개념도 없고 강의를 할 사람도 없었어.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니까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라고. 여기 그 남부순환로 서울에 그 서울 공무원들 교육하는 학교가 저기 있어요. 그 교육기관이 있다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교육환경 공공디자인이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학교 그 행정하시는 분들, 또 교장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모시고 내가 디자인을 강의를 해. 그 사람들이 왜 도대체 우리가 디자인을 왜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고 나면 뭐라 그래? 디자인이 너무 필요하군요. 그런다고. 그럼 거기 오신 분들 다 보면 막 박사학위에다가 막 엄청 학벌이 대단해요. 선생님은 현재까지 학사야. 석사를 안 해요. 지금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라고 하는 데 있는데 안 가요. 그리고 학사 가지고 견인 교수도 하고 있다고. 원래 학사 가지고 견인 교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경력이 오래됐거든. 책도 20권 이상 썼고. 대학원도 가고는 싶어. 근데 혹시 내가 가서 졸업하면
이럴 거 아니야. 역시 그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선생님은 그냥 한번 안 가보고도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 아이들도 실험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안 띄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우리 첫째도 대학을 지금 못 들어갔어요. 떨어졌어요. 대학 안 떨어지고도 나중에 좀 이름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패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지를 선생님도 실험해봐서 되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 필요 없어요. 아셨죠? 디자이너라면.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내 자신이 토끼인지 거북인지를 발견하고, 아셨죠? 그리고 세상을 잘 읽어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역할을 해주면 참 이 사람들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배달인데 배달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 없던 직업인데 거기 만들어 놓잖아, 자기가. 개척을 누군가는 하잖아. 똑같은 광고인데 교통 광고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똑같은 핸드폰인데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하잖아. 여러분은 뭐 못하나?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 나보다 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다 시키는 대로만 살았었죠? 착한 아이들이었잖아. 이제 그러지 말라고. 아셨죠? 주도적으로 좀 더 필터링 하면서 나가 하고 싶은 거를 하세요. 아셨죠? 그래야만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컬러라는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뭘 하는 거냐? 또 컬러리스트는 뭐냐? 색의 재발견. 뭐라고? 색을 재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 색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지정해서 쓰면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수익이 더 올라갔다? 그럼 그 사람이 야, 예전에는 그 대충 했는데 100만 원 벌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 진짜 마음먹고 투자했는데 나 1000만 원 벌었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하겠어? 그럼 그 사람 인식이 바뀐 거라니까. 여러분 그냥 색만 입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 속사람을 바꿔버리는 거라니까요. 선생님이 서울 로봇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마이스터가 되면서 인테리어 할 때 제가 그 실내 색 배색을 선생님이 해줬다고. 교무실, 복도, 각 강의실마다 색을 다 배색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 일반 선생님들은 에이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뭘 공부 못하는 것도 있고 환경 이렇게 할 정도의 마인드들이란 말이야. 옛날 학교 선생님 다닐 때 대부분 분위기는 거의 교도소 같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그렇지 않게 배색을 해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놀라는 눈치였다고. 너무 다 좋아하는 거야. 와, 똑같은 컬러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배색을 하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더 활기차지고, 내가 뭔가 더 분위기 있는 곳에 있으니까 뭔가 더 분위기 되게 좋아하잖아. 여자분들 취업할 때 봉급 많이 줄래? 많이 주는데 분위기 안 좋은 데 살래? 봉급 덜 주는데 너무 세련 데 살려면 분위기 좋은 데 선택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와, 색이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전에 있는 생각은 나가리. 뭐가 되지? 더 나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환경에 가면 뭐야?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럼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색만 입힌 게 아니야. 사람들의 의식을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바로 리더야. 내가 만든 옷, 내가 만든 집, 내가 만든 색, 내가 만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끌어올린다고. 그게 디자인의 힘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리니까 못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다 해요. 저는 진짜 제가 어릴 때에 26인가 시작했었거든요. 선생님 때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한창 컴퓨터 그래픽 뜰 때. 그때 이제 학원을 저도 처음 다니면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때 정말 너무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또 체계도 없었고 거의 선생님 독학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것은 생각 바꾸는 거야. 이제 모든 기술이나 환경은 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것들이 정말 조색 제게 제일 진짜 쉽게 가르쳐 줘요. 한번 배워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